무서운 이야기 공포 괴담.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9층 건물의 6층에 입주해 있다. 우리 사무실 건물이 위치한 블럭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물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. 그래서 서로 10-20m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다. 가까운 곳은 심지어 5m 정도밖에 안 된다. 우리 사무실 흡연구역은 뒷문 비상구 계단인데 평소엔 거기에 이용하는데 야근이나 작업을 할 때에는 가까운 사무실 복도 맨 끝창을 이용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. 야근으로 인해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던 나는 10시쯤 되어 복도 맨 끝창으로 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. 바로 앞 건물 컴퓨터 학원 내에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. 불도 다 꺼져 있고 학원생들도 없는 시간인데 난 누구인가 하고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. 그것도 학원 건물창에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인 채로. 난 순간 움찔하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.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. 나는 얼른 시선을 피하고 떨어진 담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.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던 것 마냥 담배에 불을 붙였다. 그러나 몸은 창을 향하진 못하고 오른쪽 어깨를 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웠다. 그런데 힐끔힐끔 곁눈질로 그 학원을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 여자가 보이질 않았다. 그러자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을 내뱉었다.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속으로 궁시렁거리며 말이다.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그 여자 모습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다.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새하얀 얼굴에 투피스인지 원피스인진 몰라도 위에는 밝은색, 아래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가위라도 눌릴 것 같은 기분에 깊은 잠을 못 잘 정도였다.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입사 동기인 2살 많은 형에게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다. 그러자 그 형이 깜짝 놀라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. 너도 그랬냐? 나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일 겪었는데 야, 나는 그때 더 했어. 창밖 보면서 담배 피는데 그 학원창에 조금 폭으로 까만 커튼 같은 게 쳐있는 거야.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난 그냥 커튼인지 알았지. XX 욕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네. 검은색 커튼 같은 게 좁게 늘어져 있어서 이상한 거야.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돌더라고. 네, 돌아요. 근데 사람 등이었어. 커튼이 아니라 사람 머리카락이었는 거야. 머리 엄청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등을 돌려가지고 날 쳐다보는 거야. 우와, 나 진짜 그때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다니까. 근데 뭐하는 여자일까요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그냥 학원하고 관계 있는 여자겠지 뭐. 아니 근데 야밤에 애들 컴퓨터 학원에 남아서 뭐하는 걸까요? 불도 다 꺼두고 창가에 서서는. 그러게 말야. 난 너무 찝찝했다. 물론 난 귀신은 믿지 않지만 너무 찝찝했다. 그 뒤로 웬만하면 나는 야근 시간에도 복도창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. 또 그 여자를 만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.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. 그날도 야근으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다.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컴퓨터 학원 건물 앞에 있는 것이었다.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는데 누군가 화재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. 알고 보니 실제로 화재가 난 건 아니고 컴퓨터 학원에서 퇴근할 때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연막식 퇴치제를 살포하고 문을 닫고 퇴근해버려서 다른 층 입주자들이 학원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. 나는 구급차 옆에서 여자 학원 원장에게 소방대원이 훈계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다. 아니, 원장님, 연막탄 터뜨리면서 건물주나 다른 입주자에게 말도 안 해줬습니까? 아이, 죄송해요.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몰랐네요. 그냥 문만 잘 닫아 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. 옛날에 이 건물에 불이 나서 여자가 죽었어요. 그 뒤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지 아세요?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소방대원에게 물었다. 여자가 죽어요? 한 2년 넘었죠. 이 학원이 들어서기 전에 무슨 미술학원인가 했는데 불이 나서 보조교사 한 명이 질식사했어요. 난 소름 돋는 몸을 억누르고 옆에 있던 원장에게 말을 건넸다. 저 원장님 학원 말인데요.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수업이 있나요? 아니요. 왜요? 밤에 보면 불 꺼진 학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던데. 예. 그럴리가요? 우리는 강화유리 문에다가 방화벽 철문에다가 모두 시건 장치를 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. 그리고 도둑 맞은 물건도 없었고요. 컴퓨터 학원이라 열감지 센서부터 완벽하게 보안해 두는 거려. 아닌데. 진짜로 누가 있었는데 저만 본 것도 아닌데요. 진짜 왜 그러세요? 무슨 귀신이라도 있다는 거예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.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그 학원 건물이 자꾸 눈에 거슬렸다. 그런데 이것으로 이상한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.
그 뒤로 나는 얼마 동안 야근이 있어도 복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. 무서운 건 둘째치고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다.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이 지나자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다시 그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. 그냥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. 입사 동기인 그 형도 그렇다고 했다.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.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. 예전에 그 여자가 귀신이었다. 아니었다로 그 형과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. 그런 어느 날 난 그 형과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.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. 업무를 거의 끝낼 때쯤 복도 창가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었다. 고개를 푹 숙이고 불을 부쩍 길게 한 모금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어 연기를 내뿜는데 앞 건물에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. 나는 순간적으로 연기가 목에 걸려 계속 콜록거렸다. 미친 듯이 기침을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학원 건물을 쳐다보았다. 그 여자가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. 나는 그 여자를 계속 응시하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 안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다. 그리고 가는 숨소리로 형에게 외쳤다. 형, 그 여자야. 창밖을 봐. 사무실 내에서는 정면은 아니지만 창에서 45도 각도로 왼쪽을 보면 그 학원 창문이 보였다. 형, 구요? 아니, 아무것도 없는데. 잘 봐. 지금 계속 날 쳐다보고 있는데. 안 보이는데. 잠깐 기다려. 내가 거기로 갈게. 형이 이곳으로 온다는 말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여자를 곁눈질로 살폈다.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. 그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.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.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이상했다. 보통 사람이 움직이면 머리카락이 흔들려야 하는데 그 여자가 움직일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. 그냥 등이 까만 것이었다. 분명 머리카락이 아니었다. 형이 복도 창가로 달려 나왔다. 야, 어딨냐? 갔어. 장난친 것 아니야. 진짜라니까. 아 XX. 어떤 년인지 몰라도 아주 우릴 심장마비로 죽일 건가 보다. 형, 근데 뭔가 이상하다. 그 여자 머리카락 말야. 이상해. 너 등이 까맣다고 하려고 그러지. 나 순간 형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. 사실 나도 처음 그 여자가 등 돌릴 때 긴 머리카락이랑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형. 그 여자 머리카락이 아니야. 지금 내가 본 것도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등이 까만 거라니까. 아 XX 이건 완전히 공포 특집이네. 전에 죽었다던 미술학원 선생 귀신인가 보다. 그 뒤로 우리 사무실엔 반은 장난식으로 받아들이며 옆 건물에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났다. 이 사실을 그 학원 원장도 알았는지 우리만 지나가면 엄청나게 째려보고 경멸의 눈치를 보냈다. 하지만 내가 겪은 사실이었고 나와 형은 어쩌면 저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을 것이다라는 별 상상을 다 해가며 그 기이한 현상을 풀이하기 위해 애썼다. 그 후로 얼마 동안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. 사실 나타나지 않았다기보단 그 여자와 만나지 않기 위해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웠다.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르게 되었다. 때마침 옆집 형님이 놀러왔는데 그분 직업이 소방관이었다.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화재 진압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. 야 현장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은 시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? 그냥 옷차림이나 몸 상태를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야 그걸 까맣게 탄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구별하냐? 전에 지하 노래방 화재 현장 갔는데 무슨 물건이 탄 줄 알고 만졌는데 뭐가 미끈거리면서 벗겨지더라니까.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어. 끔찍하네요. 그럼 현장만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? 남자는 보통 계속 출구를 찾으려고 버둥거리다가 출구나 복도에 큰 대자로 누워서 죽거든. 근데 여자는 숨을 곳을 찾다가 비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죽어. 보통 책상 밑 같은 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되거든. 아 그렇군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형님의 말이 다시 잊혀져가는 공포로 몰아넣었다. 그래서 여자는 웅크리고 죽기 때문에 앞은 멀쩡한데 등만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아.